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의 면모만 보면 예. 저는 뭐 이렇게 많이 겪어본 분들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좀 약체 아니냐. 예. 네, 그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뭐 자력으로는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 윤심의 작용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네,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분들도 대략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서 예. 이 집권 초기에 이 국정을 이끌어가기에 과연 충분하냐 할 거냐 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예. 있지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예. 네. 그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의 정책, 정치 철학을 당이 좀 받아서 입법화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용산과 같이 이렇게 협조가 잘 될 것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집권당이라는 게 집권에 그 책임이 있으니까 예.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와서 예. 그렇죠, 협력해서 예. 국정 성과를 내야 되죠. 예. 근데 이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예.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 취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의 중요한 아젠다를 다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렇죠? 네, 제시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제 체제를 만들어서 그걸 구현해가는 정책화하고, 네, 추진 체계를 만들고 해서 정신없이 1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해서 내일 모레면 이제 며칠 있으면 1년이 된다는데 거의 그런 걸 할 뭐 저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중한 1년을 저렇게 보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예. 예, 국제적인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죠? 예. 따라 우리 국내 상황은 우리 항상 우리 국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난관이 겹겹이 올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준비도 부실했고, 그런 걸 해나갈 만한 어떤 그 집권 정부 내부의 체계도 별로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여서, 네, 허술해 보여서 이게 앞으로 오는 난관을 효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은 있어요. 169석의 거대 야당이 입법을 맡고 있는데 꽉 맡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물론 뭐 얘기를 그런 하거든요. 상황이 그런 거는 뭐 국민도 다 알고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런 과제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이걸 다수의 힘으로 반대해서 못했다 그러면 국민적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민주당으로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국민이 바보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변명처럼 들린다는 거죠. 국민이 볼 때는.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저 대통령 용산 가서 이제 지도부가 이제 대통령하고 만찬도 하고 그런데 뭐 혼연일차가 돼서 국정 과제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양반은 아직 정치인이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검찰에서 지낸 양반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쪽 분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그냥 여당이 자기 말만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되면 자기 국정을 수행하는데 편할 거라는 생각했음지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라는 게 양면성이 있죠. 한쪽은 물론 돈독한 협력 관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이 여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기본적인 소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여당이니까 대통령 편만 든다,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가 과연 그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좀 미심쩍고, 대통령 자신부터 집권당의 성격이나 역할이 자신하고 관계가 협력, 견제,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대통령이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해마저 없으면 그냥 여당이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는 거래야만 충실하게 여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용산과 여당이
그냥 아무런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하고 또 어떤 아젠다를 놓고 열심히 이견을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하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그 소란도 좀 있으면서 있어야 되죠.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그게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대통령과 집권당이 의견이 달라 조정하는구나. 예, 예. 그게 왜 나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오히려 든든하지요. 윤 대통령이 그 주 52시간제 네. 개헌안을 갖고 보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개혁이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좀 국민과의 어떤 그 소통이 진짜 잘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영선의 대통령실이 국민하고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모습 별로 못 보겠고 예. 대통령실의 수석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예, 또 그런 역할을 하기가 마땅치 않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과 정부에서 이제 해줘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전 참 52시간제 같은 것이 이게 굉장히 이해 당사자가 많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어떻게 사전에 대통령하고 조율이 안 됐으면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통령 약을 제거하라고 그럽니까? 전 그거 참 웃긴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냐.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럼 얘기 안 해봤다는 얘기야. 예, 맞습니다. 설마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을까요? 그 중요한 걸? 그러면 그 장관을 그럼 면직을 시키는 그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 허가 안 받고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이거 정말 지금 왜 그러나 모르겠네. 근데 저게 이제 연속적으로 벌어지면 이제 국민이 불신이 심해진다고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나요.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퇴근 시간 이후에 그 많은 보고서를 다 보고 체크해보고 뭐 그저 확인해보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국정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발표하면 여론이 안 좋고 금방 대통령이 야구 보려하라 그러고 이 뭐 몇 번을 반복되는 걸 보고 나 이거 참 큰일 나겠네. 맞습니다. 그 전에